혹시 자기계발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양의 자기계발책을 읽어보았고, 실제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거나 읽어도 인생에 변화가 없으셨다면, 아마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자기계발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살다가 한 번쯤은 우리 모두 독서라는 것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내서 책을 읽고 있으면 꼭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책 보냐? 뭐 보냐? 그거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 왜 보냐? 그거 다 책 팔아먹으려고 헛소리 하는 거야.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는 아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책을 읽는 것이 좀 꺼려졌습니다. 왠지 유난 떠는 것 같고 관심을 끄는 것 같아서 남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점차 책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책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책이 필요한 순간이죠. 저는 20대 회사에서 일하면서 책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집에서, 모두가 퇴근한 어두운 사무실에서 책을 꺼내 읽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권의 책들이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도 자기계발 책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과장해서 책에 담아 팔아먹고 그 돈으로 더 큰 성공을 얻으려는 속셈이다. 뭐 이런 이유로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것은 자기계발 책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자기계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지할 곳이 책 이외엔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 인생을 바꿔줄 그런 책이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이 흐른 다음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계발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계발책은 제 인생에 긍정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자기계발책에 대해서 입에 침을 튀기며 칭찬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 자체를 혐오하면서 성공 포르노라고 비난하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읽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기계발책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기계발책을 읽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과 자기계발책을 통해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비판적 독서. 비판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떤 위대한 책을 읽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문호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서란 기본적으로 지식을 훔치는 행위이다. 잘 훔치기 위해서는 내 지갑이 비어 있어야 한다. 독서를 통해 뭔가 얻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경호원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물과 그것들의 움직임을 모두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영업사원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영업 대상인 사람과 영업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정 시선을 갖고 정보를 인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선의 필터를 통과한 정보들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내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상태로 책을 읽게 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필터가 되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이유에 집중하면서 정보를 쳐내기 바쁠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독서를 계속하게 된다면 나의 자아만 단단해지고 변화와 발전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비판적인 독서가 무조건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책을 다 읽고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비판적 관점을 잠시 꺼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책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서입니다. 일단 나를 비우고 필터가 없는 상태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의 전체적인 맥락, 논리 구조, 근거를 파악하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비판적인 독서를 하면 내 기존의 생각들이 정보를 튕겨내 흡수율이 낮아진다. 일단 인식의 필터를 제거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 정보를 습득한 후에 그 정보를 정리하면서 흡수할지 말지 최종 판단을 한다. 쉽게 말해 책을 읽고 짧게 서평, 독후감을 쓰면서 내가 받아들였던 정보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정말 의미 있는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나도 귀찮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한 줄이라도 서평을 적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의 책을 끝낼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보니 기존에는 읽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았던 책 내용들이 서평을 적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책을 읽고 한 줄이라도 서평을 써보길 권합니다. 따로 독서 노트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읽고 있는 책에 직접 메모를 하거나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챕터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거나 책을 다 읽고 책 맨 뒷장에 책의 전체적인 소감이나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적어보시길 권합니다. 책을 깨끗하게 읽을수록 남는 게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실천. 책을 읽고 실천해보지 않고 짐작으로만 정보를 판단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과거 어디선가 보고 들은 내용이거나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남들에게 말할 때에도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독서를 하는 행위는 입력 행위이고 실천은 출력입니다. 우리의 뇌를 구성하는 시냅스는 입력과 출력 신호가 빈번하게 오갈수록 그것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기억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단순 정보가 아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진짜 효과 있더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별로 효과 없다던데? 이 두 말 중 어떤 말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책으로 얻은 정보를 맹목적으로 그대로 실천만 하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특별한 근거 없이 한두 번의 적은 경험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경우, 너무 큰 리스크가 따르는 일들을 권하는 경우, 책을 쓴 사람이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버리고 실천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행동할지 말지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세 번째 이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독서의 양. 독서의 양이 적으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에 빠지게 된 이유가 독서의 양이 일정 부분을 넘어간 이후부터였습니다. 독서의 양이 늘어나면 책을 보는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면 질이 높은 정보와 질이 낮은 정보를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기계발 책이 대부분 비슷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개인의 성공담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과학교양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연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나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아주 낮은 확률에 의해 운빨로 성공한 이야기인지 가능성이 높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분류하는 기준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독서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분류해서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결이 비슷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뭉쳐서 또 하나의 큰 기둥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 세워진 내 안에 수많은 기둥들이 생기면 살면서 겪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때 빠르게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그렇게 빠른 의사결정이 남들과의 격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밀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기준을 갖고 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좋았다고 생각한 책을 쓴 저자가 추천하는 책, 이전에 읽은 책에서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책, 그냥 끌리는 책.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은 대부분 좋은 책들이긴 한데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책의 앞부분 그리고 목차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조금만 읽어보고 잘 읽힌다 싶으면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해외 책의 경우 아마존 리뷰나 굿 리더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뷰의 개수와
독자들이 어떤 평가를 남겼는지 한번 보고 내가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다면 구매해도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구매 횟수가 많고 리뷰 수가 많으면 신뢰하고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약해보면 독서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가질 수 없다. 기준이 없으면 지식은 잘 쌓이지 않고 흩어진다. 비슷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과 다른 말들을 구분할 수 있다. 양질의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분류해서 잘 쌓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연관 없어 보이던 그동안 쌓인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창의력이 폭발하고 나에게 최적화된 자기계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이유, 독서의 목적. 책을 읽는 목적, 즉 동기가 약하면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이유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는 독서는 놀라운 행동력과 집중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제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팀장 직책을 맡게 됐을 때 조직 관리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조직 관리와 관련된 책을 3권 정도 읽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할 때 상대의 분야에 대해 지식이 너무 없어서 끌려다니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책을 3-4권 정도 단기간에 놀라운 집중력으로 읽어내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의 유무에 따라 행동력과 집중력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목적이 없다면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책으로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삶의 모습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또다시 독서를 통해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계발책을 읽어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 비판적인 독서는 지식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책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실천 없는 독서는 기억에 저장되지 않으며 내 삶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 생각의 기준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고 그 기준을 통해 구분한 양질의 지식을 통섭하면 창의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 네 번째, 목적이 없는 독서는 지속성을 갖기 힘들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목적이 없다면 목적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독서를 멀리하게 되셨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덮어두었던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이 방법으로 책을 계속 읽어나가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바뀌지 않는 것이 더 힘들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